좋습니다. AI 마케팅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강당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려니까 또 새롭습니다. 이 앞전 주 8주차에서 1주부터 7주까지 내용에 요약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거의 수업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반복 속에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우쳐져서 애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으로써 영원히 여러분 기억 속에 인공지능 AI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는 건데요. 우리는 AI 혁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AI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은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컴퓨터에서 해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큰 줄기의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일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내용에서 문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알아보는 순서였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채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알고리즘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움틀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씨앗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같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PI 소싱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그 알고리즘을 아웃소싱한 것입니다. 가져와서 쓸 것인데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어떤 것들을 가져올 것인가, 가져다 쓸 것인가,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알고리즘이 씨앗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양분을 줘야 된다, 비료를 줘야 되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주차 첫 번째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인터페이스에서 API에서 아웃소싱해서 가져왔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하기도 하는데 보통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못했을 때는 인공지능의 혁신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된대요.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혁신 모델을 디자인해 봤는데 크게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알고리즘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에 어떤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고 못 자랄 수 있듯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거기에 어떤 비료, 어떤 데이터를 주어서 학습을 시켜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서 제품의 성능을 좋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가져다 쓸 것인가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작동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확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과를 내는 데는.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데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인공지능 AI 혁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도 개발을 못해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 역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모두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성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이 순서는 꼭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킨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된다. 이렇게 순서로 배웠는데 꼭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먼저고 데이터가 두 번째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선정과 데이터 확보를 동시에 할 작업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 AI 학습에 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데이터가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문제를 정의하듯이 데이터도 정의해 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키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종류인지 그 필요한 확보해야 될 키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일을 진행을 해야만 체계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고리즘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이 결정됐다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의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정의하라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그러면 정의를 내렸다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구해야 한다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의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I 혁신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소스를 모두 나열해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용 가능한 소스를 모두 나열해서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소스를 나열해 놓고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부라든가 외부의 가용 데이터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가용 데이터가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용 가능한 소스를 전체 나열해 놓고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소스를 아주 적게 놔두고 했을 때 편협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회사 내부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설명할 건데요. 회사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류라든가 뭐 동영상,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API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대다수 내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런 경우는 미미하고요. API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내용보다는 외부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방대하고 질 좋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또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 스크랩을 통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와 있는, 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또한 제휴 기업 데이터를 바탕에 두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죠. 지상에 나와 있는 공공 데이터인데요. 꼭 이 사업의 API 혁신에 정확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참고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가져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모아보는데 나열해보고 모아서 그 중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은 굉장히 대기업들은 방대한 자료를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 아니면 회계 분야에서 아니면 운영 분야에서 영업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혹은 타겟 고객의 활동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고객 아니면 타겟 고객의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내부 데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검색 과정에서라든가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이용자들의 매일 시간 시시각각의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이 점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매 시간마다 활동 내역에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이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생생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초를 다투게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플랫폼 기업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구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사용자들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내용에 시시각각의 활동 내역, 커미션 내용, 이미지, 동영상 뭐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돼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하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할 수 있겠죠. 외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및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는 다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제2회사의 채널을 합치면은 데이터 소스가 아주 다양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기업 내부에 있는 각 부서의 데이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각종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요약 페이지에서 봤듯이 공공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특정 비즈니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외부의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요도나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키 데이터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내용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를 결정이 됐다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정의됐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데이터, API를 통한 외부 데이터, 웹 스크랩을 통한 외부 데이터, 제휴 기업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 이 내용들을 소스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부 데이터는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 다양한 부서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음에 수업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를 입력만 보여주기만 해도 데이터로서 알고리즘이 학습하기 쉬운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타겟 고객의 활동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 데이터, 살아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플랫폼 기업의 내용이 아주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인데요. 여기 이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생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시간 활동 내용이라든가 주고받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주 유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는 내용, 또 네이버에 올린 내용, 또 네이버에 있는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SNS 프로그램 밴드라든가 뭐 그 외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곳에서 생생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소스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공유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와 있는 웹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도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내 외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중요도나 적합성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파악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주차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9-1, 9-2, 9-3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9-1에서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는 내용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연결해서 9-2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대면 수업할 때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대면 수업하니까 조금 단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대면 수업 때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